2020학년도 고려대 수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원서 접수가 9월 6일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온라인으로 원서 접수가 진행되고 자기소개서 입력도 이 시기에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는 사실 이 이전에 글자 분량을 맞춰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고려대 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 1, 학교 추천 2, 그 다음에 일반 전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모두 학생부 종합이고 학교 추천 1은 교과 전형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지금 이 전형별로 면접의 시기, 전형의 시기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일정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일단 수능 전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 추천 1 같은 경우에는 면접고사가 수능 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수능 전에 면접고사가 진행된다라는 거는 발표도 수능 전에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학교 추천 2나 일반 전형은 수능 후에 면접이 잡혀 있는데요. 수능 당일날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서 면접이 진행되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일정 체크를 미리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1단계 통과가 되고 나서 면접일까지의 그 준비 기간,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예요. 보통 이제 일주일,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주일 정도 여유가 있지만 학교 추천 2, 일반 전형 이런 경우에는 있지만 사실 학교 추천 1 같은 경우에는 준비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이 9월부터 학교 추천 1을 원서 접수한 학생들은 1단계 통과 발표를 기다릴 게 아니라 미리부터 면접 준비를 좀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 전형 학교 추천 1, 학교 추천 2 모두 중복 지원이 불가해요. 중복 지원이라고 하면 두 가지 전형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건데요. 특기자하고는 가능하지만 학교 추천 1, 2와 일반 전형 사이의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회균등에서 농어촌 전형이나 특성화고 졸업자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졸업자까지 지원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단계 면접 비중이 큰 학교예요. 따라서 면접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하고요. 지금 3배수 선발을 이제 학교 추천 1에서 하게 되는데요. 나머지 일반 전형하고 학교 추천 2인 학종은 5배수 선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선발 비율이 많은 만큼 면접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것들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보셔서 더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 유형도 사실은 전형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제시문 면접과 서류 기반 면접 둘 다 준비를 해야 되구나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추천 1에서 제시문 면접 대신에 토론 면접으로 대체가 돼요. 토론 면접으로. 네. 그래서 토론 면접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아실 텐데 확률 통계나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토론해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기출 문제를 활용해서 그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그 학교 면접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영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살펴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는 유일하게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그 최상위 대학 중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제 아직까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두고 있는 학교예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려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학종에서도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수능 연습을 11월 달까지는 열심히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이 학교마다 다른데 여기서 수능 최저 맞추는 거 한번 여러분들하고 연습을 해볼까요? 인문계를 기준으로 보면은 국어, 수학, 가나, 영어, 사회, 과탐 이렇게 4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그 다음에 한국사 3등급 이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연계하고 다른 점은 뭔가요? 자연계는 수학, 가나, 과탐, 사탐 이 구분이 없어요. 그냥 수학과, 과탐 이렇게만 나와 있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자연계 학생들은 자연계로 지원할 수 있고 인문계 학생들이 자연계로 교차를 한다거나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 수능 최저를 보면 그렇죠. 하지만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를 응시하거나 과탐을 응시해도 인문계 쪽으로
넣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교차 지원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연계에서 인문계로의 교차가 조금 더 유리하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항목, 이제 탐구 영역 과목이 2개 중에서 반영이 되는 점수를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조건이 2개 과목 중 상위 한 과목의 등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A 학생의 등급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A 학생이 국어 1등급, 수학 3등급, 이건 수능이죠. 국어 1등급, 수학 3등급, 영어 1등급, 탐구 1이 1등급, 탐구 2가 4등급, 한국사 4등급 이렇게 수능 결과가 발표가 됐다라고 하면 일단 탐구 1과 탐구 2 중에서 어떤 거를 써야 될까요? 당연히 탐구 1이겠죠. 그래서 1등급으로 넣고 그러면 국어 1, 수학 3, 영어 1, 탐구 1 이렇게 해서 6 이내가 맞춰지죠. 그러나 이 학생은 탈락입니다. 왜냐하면 인문계는 한국사 3등급 이내여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사가 4등급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조건에서 탈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정말 한 과목 한 등급 차이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셔서 내가 지원한 학교의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한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입시 양명. 내일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